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성경을 다루는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의 기사는 동아사이언스에서 올라온 25일발 기사로서 제목은 50년 전 달에서 온 크리스마스 선물, 이 제목하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첨부를 하겠으니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해당 기사들의 내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기사 내용: 지구 도지, Earthrise. 예, 그런 지구 도지라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68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짜를 해가지고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가 달로 가면서 찍었다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첫 보기만 해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사진입니다. 교과서에나 각종 그 공신력 있는 사전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록인데 AS8-14-2383HR 이라는 사진이에요. 역사적인 기록 근거가 있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기호까지 부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68년 12월 24일 달 궤도를 돌던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 윌리엄 앤더슨은 달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를 보고 카메라를 들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지구로 전송된 이 사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된 그런 장면이 찍혔다. 바로 지구의 모습을 찍었다. 앤더슨은 아폴로 8호가 달을 네 번째 돌 때 이 사진을 찍었다. 이 아폴로 8호라는 게 이제 유인 우주선인데 달로 가서 착륙하진 않고 돌다가 왔다 이렇게 주장되는 것입니다. 작고 푸른 지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우주 속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줬다.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각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링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해준 환경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운동, 아주 유명한 좌파적, 반기독교적 또는 이교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죠.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 페이크 아젠다들을 끌고 오는 동력이 바로 이제 환경운동이고, 환경운동을 자극시킨 촉매제가 바로 이제 거짓 지구사진, 푸른 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푸른 별을 이제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 배출로부터 보호를 하자, 오존층을 지키자, 북극곰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선동하는 그린피스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또 이제 환경 운동가들의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프로파간다들, 그리고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 떠들썩하게 이거 안 하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 있죠. 자, 기사 내용 계속 보면 국제천문연맹 IAU는 지난 10월 8일 이를 기려 지구도지 사진 속 충돌 구의 이름을 앤더스의 지구도지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충돌구, 지구의 이제 그림자가 반절 가려진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폴로 8호는 달을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다. 12월 21일 오전 7시 51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110.6m 길이의 거대 로켓 세턴 5에 실려 발사되었다. 앤더스 외에도 프랭크 보먼 선장과 제임스 러벨이 승무원으로 함께했다. 아폴로 8호는 달의 궤도를 20시간 10분 13초간 10차례 돌며 달 착륙을 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를 마친 후 12월 27일 오후 3시 51분에 귀환했다. 24일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방송을 미국 전역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달 표면의 모습이 화면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은 성경의 창세기 제1장을 돌아가며 읽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본 이 방송은 참 많이도 봤네요. 10억 명이 봤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라는 보먼 사령관의 축복으로 마무리됐다. 아폴로 8호의
성공적인 비행으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7개월 만인 69년 7월 20일, 예, 내년 7월 20일이 그러면 이제 50주년이란 얘기죠. 아폴로 11호를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쇼쇼쇼를 했다. 낭만적이진 않지만 달 위에 서서 지구 도지를 보며 소원을 빌 수는 없다. 빌 수는 없다.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27.3일로 똑같아. 하늘을 보면 지구가 항상 같은 위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기치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구에서 달의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은 이제 입체적인 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건 다 거짓말하는 것인데 달의 뒷면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고 있었기에 마치 해돋이를 보듯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우주 비행사들은 볼 수 있었다. 이때는 포토샵으로 했겠지만은 뭐 사람들은 진짜 나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확증을 시켜놓은 거는 이제 쉽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영상에 2분짜리 영상에는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읽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킹제임스 성경을 아직 많이 쓰는 시대였으니까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들이 돌려가면서 읽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서글프다 혹은 이제 위선이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팔아가면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대인류 기망 사기극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모습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 사기를 과학의 사기일 뿐 아니라 종교 사기를 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네요. 왜 창세기를 읽었을까요? 창세기 1장은 이들이 말하는 달이나 우주하고 다른 세계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달과 가짜 지구와 가짜 우주를 가지고 쇼를 하면서 성경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읽은 부분을 어디까지냐 제가 따라가면서 봤는데 제가 성경 본문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부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 우주 비행사들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읽는 구절을 믿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폴로 11호의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전부 프리메이슨에 소속이 된 멤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입니다. 프리메이슨들도 물론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성경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단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마치 종교인이고 신실한 사람처럼 위장하지만 속으로는 그 프리메이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사탄에게 세상을 갖다 바치고 적그리스도를 그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세우는 일을 그들의 조직의 목표로 추진하는 자들이 이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들이 나사를 세웠고 그 우주 비행사들도 전부 다 고위급, 중간 간부급 그런 프리메이슨들이 들어가가지고 쇼를 한 것이요. 그러면서 헐리우드와 디즈니의 도움을 받아서 영화같이 새끈하게 만들어낸 영상들과 사진들이 바로 여기 이 기사에 나온 사진과 또 이런 영상들이죠. 영상은 화질이 참으로 형편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이들이 더러운 사기극에 개입시켰다. 이제 성경 구조를 좀 더 보면서 보겠습니다. 3절도 읽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더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더라. 어디까지 읽었지 이 사람들이? 잠깐만. So it was good. gather together.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저도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이게 지구가 창조된 내력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통상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물들은 어떤 물들일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들은 바다와 호수와 강들과 대양 그런 그 지구상을 채우고 있는 그런 물들이죠. 하지만 6절에서 말씀 또 2절에서부터 기품의 표면을 말씀하시면서 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6절에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면서 어떤 물들이 위아래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 윗물 아랫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윗물이 무엇이고 아랫물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이제 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우주관이 지금 과학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는 진공의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확장되어 가고 소위 그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탄생했고 그야말로 끝도 없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진공의 공간이다. 상대성의 원리와 만유인력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아주 그 광대한 그 진공 상태의 공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에 물이 없거나 거의 희귀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요새는 화성에 물이 있다라든지 무슨 어떤 그 행성의 위성에 보니까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구미가 댕기는 이야기를 흘리곤 합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지구에 물이 있는 것처럼 저기도 물이 있다. 그러니 저기도 의당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원초적인 것이든 진화된 형태든 뭔가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는 수작이죠. 물론 이제 우주 멀리에 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과학에서.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존 우주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우주의 바깥쪽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은 이런 그 과학의 내러티브, 설명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관측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될 수도 없는 그런 머나먼 그야말로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이 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창공, 즉 우리의 그 푸른 하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물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서 그 물을 찍어서 확인해 본 사람은 아직 없죠.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이 단단하게 부어 만든 유리와
거울과 같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통과해서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폴로의 1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이제 퍼마먼트, 즉 창공 그 아래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세계, 우리의 하늘을 돌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평면 지구론에서 관찰해서 봤을 때 이 달은 분명히 구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지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체처럼 달도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이제 조명이고 하나의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평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달의 동일한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위 말해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든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든 어디에 위치하든 간에 달은 한쪽 면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뒷면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달 뒷면에 무슨 위성을 쏴서 찍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나사가 사기를 치죠. 하지만 그런 사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땅에서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달의 뒷면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달 자체는 투과성을 지닌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낮에 달이 목격이 될 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달이 나타나고 반달이 나타나고 온달이 나타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달은 우주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푸른 하늘 가운데서도 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일식이 발생할 때도 다른 쪽에 보여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간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식과 월식은 이렇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다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헐리우드 영화 배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조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8년도 당시가 그렇죠. 럭한 박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한창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60년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참 뭘 하고 있을 때인데 책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인데 소책자들과 이제 주석서를 서서히 집필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왕성한 시기죠. 그때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폴로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아폴로 우주 비행 8호 우주 비행사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대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직접 와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서 보고 있다. 우리가 검증하였다. 우리가 찍었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뭐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대세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때도 이미 NASV라든지 또 이제 다른 변개된 성경들이 많이 유행을 타고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이면 그렇죠. 대통령이 선서할 때 미국 대통령들이 선서하거나 대법관들 연방 대법관들 선서할 때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오바마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는 게 그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아직도 이제 전통적인 신앙은 있습니다. 근데 60년대라는 기간은 어떤 시기였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월남전이 아주 끌어오르고 있던 시기이고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히피 사상이라든지 동양 신비 종교, 마약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세계가 굉장히 혼탁하고 그런 영적인 배경에서 이제 프리메이슨들의 공격이 아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폴로 시리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마치 경건한 크리스찬인 것이냐 포장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구닥다리 성경이라고 이들이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던 그 미국 기독교계에서 많이 밀어내려고 하던 그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창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하고 있던 발전하고 있던 러크만 박사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감성적으로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그 성향의 또는 그런 동류의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10억의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진실되다. 그때 당시에서는 뭐 영화를 찍는다라고 의심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스탠리 큐브릭이 아폴로 11호를 거의 기획해서 찍었다. 영화처럼 찍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참 나중에 폭로가 되었지. 이때 당시에는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과학자들과 또 무신론자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목사들도 교계 지도자들도 그때 당시에 진짜로 믿었던 것이 대세죠.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는 음모론도 있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바로 터져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한참 지난 뒤에 5년, 10년 이렇게 지난 뒤에 어떤 내부 폭로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또 이제 거짓말이 폭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발생하고 또 이제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한 번 강하게 그 어떤 이런 그 달 착륙이라든지 달 탐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세대는 이때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68년도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간접적으로 주입된 정보들이라는 것이요. 교과서에서 배우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알았고 뭐 이제 학교의 교실에 보면 지구본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구나 저렇게 갔다고 하니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었지. 제가 직접 이제 TV 화면을 보면서 생중계를 했겠죠. 생중계를 했으려나? 뭐 아무튼 그렇게 생생하게 보면서 그렇게 온몸의 전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러크만 박사라든지 그때 당시에 모든 미국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봤을 거니까 그 세대의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머릿속에 이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둥근 지구가 박혀버리고 우주 이미지가 박혀버리고 달은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이런 비주얼한 이미지가 각인되는 부분은 사람한테 아주 강력한 세뇌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교과서에서 또는 뭐 교실에서 배우는 공식, 참고서,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TV에서 생중계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사람이 이거를 떨치고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본 거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아폴로 시리즈 8호, 11호를 이들은 진행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로 전 인류적인 세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뇌의 벽은 굉장히 튼튼하고 깨지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아폴로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것은 사기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7, 8명은 아직도 철석같이 진짜로 달에 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뭐 무식하거나 이제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한 경향이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모든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했다. 박정희 시대에도 그렇고 모두 과학자들을 육성하고 카이스트라든지 이제 우주 과학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우리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뭐 물론 미국도 상관이 많습니다만 한국은 특히 과학에 이제 생명을 과학에 하나의 구군을 걸다시피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나라를 거의 이제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라든지 이제 이 전자 부품 소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우주공학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그 목조라고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의 운명하고 달려 있다고 그것이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아폴로 사기극을 경험한 그 본고장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니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전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었고 그 냉전이 어, 그 그들의 생활에 미국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프로파간다적인 부분 미국은 자유의 어,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다. 이걸 순진하게 믿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국민을 쏘였고 또 이제 정부 위에 있는 그런 비밀결사들이 대중을 세뇌시켰고 이렇게 많이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거의 사실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을 정립한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미달되고 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냉전이 아직 한반도에서 종식이 되지 않았다. 네. 냉전조차도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정한 대중을 세뇌시키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못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빨갱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한국 내에서의 좌파 우파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차원적인 그 이슈에 사회 이슈에 너무나 사람들이 감정 소모를 또는 그 지력 소모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작 그 정치보다 더 은밀하게 뒤편에서 사람들을 대중세뇌를 시키고 있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나사라든지 이제 이 우주 관련한 모든 과학자 집단과 조직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건 그냥 맞다고 치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미숙한 모습을 한국 사람들은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는 평면 지구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반인들과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달 착륙의 허구와 달 탐사의 사기성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점점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 언론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정보를 퍼뜨립니다. 미국도 그렇게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고 CIA라든지 그런 정보를 왜곡시키는 조직들이 나서서 역정보를 퍼뜨리고 평면 지구에 대해서는 역정보, 둥근 지구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역정보 여러 가지들을 퍼뜨리면서 그 관심을 끊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정보를 묻어버리는 데 성공을 해왔었죠. 왜냐면 오프라인 매체들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은 가능하고 라디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TV도 왜냐면 정부의 통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네트워크고 그리고 물론 그 미국의 구글이라는 기업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구글은 굉장히 좌파 성향,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이 개방성이다 보니까
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참여의 제한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 정보가 무한적으로 유통되고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필터링, 정부에서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얘기들이 많이 퍼질 수 있는 공간은 어떤 포털 사이트보다는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쓰레기도 많지만은 보석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정치, 연애, 또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이 사회를 대중을 세뇌시키고 왜곡시키는 정보를 왜곡시키는 이런 비밀결사들, 전 세계적인 비밀결사들의 치부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이런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서서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비밀결사들도 다급해진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감춰도 되는 것이 이제는 감추려면 많은 노력과 역정보들이 더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렇게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튜브는 그냥 재미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것이지 여기 나온 것들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별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실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음모론 얘기한 거를 실제로 믿으면 실없는 사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심심풀이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신문을 봐야 되고 포털 기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 포털은 진짜고 진짜 정보가 유통되고 유튜브는 페이크 정보가 많고 사실상 그런 페이크 정보들을 천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도 이제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 자체가 자폭과 자충수를 많이 뒀기 때문이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부터 포탈이 또 이제 그 공중파와 종편과 그런 뉴스들이 아주 많은 자살골들을 많이 넣었죠. 대중 선동을 위해서 한번 바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뉴스와 포털을 아주 많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왔죠. 유튜브의 시청자층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한국은 그 폭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 이슈, 정치와 관련된 이념과 관련된 유튜브들이 아직 호황을 떨치고 있고 근데 이런 성향은 이제 서서히 이슈가 다변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변화되면서 분명히 이제 과학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넓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이 평면 지구에 대한 사실들을 접했고 지금도 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루트를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탈을 통해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다른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읽었고 봤다고 하면 저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역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글로 길게 써가지고 평면지고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한 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비주얼하게 보면은 사람이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역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가 호황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유튜브는 소중한 매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한 능력과 미흡한 실력이나마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과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이 우상시하는 세상이 성경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거짓말이고 쉽게 노출되는 거짓말이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9절,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다가 등장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 물론 평면한 지구죠. 그 지구의 형태가 완성이 된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그런 지구를 이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면한 지구 대신에 이러한 그 구체 모양의 지구를 찍어가지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지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믿으세요라고 딱 그렇게 이미지 각인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실들에 둥그런 지구본을 그걸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10대부터 쭉 그렇게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지구본과 그 지도들을 보면서 그래 또 이런 우주에서 찍었다고 하는 페이크 사진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그 지구는 또 제 성경에 나오는 지구는 이런 지구야 이렇게 생겼고 이제 무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한 점의 푸른 별이야 푸른 행성이야 이렇게 세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식이니 뭐 만유인력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사람들을 수학 공식과 물리화학 공식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필요가 없이 보십시오. 이러한 지구 사진 하나만 딱 보여줘도 사람은 아 하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굉장히 회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의심 잘하는 사람 그런 1000명 중에 한 명 빼고는 이런 사진 보여주면 그냥 믿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못 믿어도 이런 지구 사진, 우주에 떠 있는 지구 사진 보여주면 그냥 믿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한 본성이고 과학에 잘 속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과학도 공식들도 수학이든 물리든 천체 물리든 지구 물리든 모든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의 공식들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공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 성경과 위배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공식을 바꾸거나 공식을 폐기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공식은 성경보다도 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대학 교육을 이상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특히 공학이나 물리나 특히 우주 물리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체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와 지구와 태양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믿는다고 확신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믿소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구절 바이 구절 각 구절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는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배운 우주에 대한 지식들 우주에 대한 각종 이미지들 무슨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다 사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 이미지가 거기에 완전히 들어차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적으로 미혹당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반드시 몰아내고 없애버려야 될 그 존재들은 그 족속들만이 아니라 그 거민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이러한 그 소위 말해 문화재들도 파괴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자비한 명령이죠. 왜 없애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요. 왜 그들의 그림들을 없애야 됩니까? 네. 왜 우리가 나사가 보여주는 이런 화성의 그림들, 달 그림들, 지구 그림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싹싹 쓸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그 이미지들 자체가 우리한테 우상이 되고 우리한테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그런 그림들을 믿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찍은 그러한 포토샵 사진들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씻어내야 됩니다. 항상 지구본을 교실에 비치해 놓고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지구본 돌려보면서 믿게 만드는 그 교육 시스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거기에 노출돼서 보고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 시각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민감한 구절들에 등장할 때, 그런 것들이 아주 집결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들어갈 때 그 교수와 교사들에게 배운 공교육의 모든 지식들은 아주 장애물인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도 그냥 자기가 어릴 때 본 그 사진들만 떠올라요. 우주 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찍은 사진들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만 어른거리지 창세기 1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오고 각종 해괴한 잡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빅뱅이라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과학자들의 쓰레기 같은 망상이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주의 기원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빅뱅도 그렇고 성운가설, 태양계가 어떠한 형태로 진화되었다라든지 그래서 지금의 그 태양계가 되었다. 수십억 년이 걸리면서 가스 구름이 뭉쳐가지고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지구가 되고 어쩌고 하면서 태양계가 나왔다. 누가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얘기를 하죠. TV를 켜도 나오고 신문을 펴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거는 좀 강조를 또 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배경화면 다운받기 위해서 이제 앱을 깔죠. 각종. 그런데 봐도 맨 무슨 달 사진, 지구 사진, 지구 뱅글뱅글 도는 사진 그런 것들 맨 천지가 있는 것이에요. 뭔 그런 우주 사진이 많아요. 그런 페이크 사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경화면에 지정하고 본다고 해요. 그러면 세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저도 평면지구 몰랐을 때는 이제 저 핸드폰에다가 지구 사진, 우주 사진, 그냥 각종 화려한 그래픽 사진들 재미로 깔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내가 이걸 보면서도 참 웃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까는데. 그러니까 이 참 세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나사라든지 이쪽 분들이 참 치밀하고 세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둥근 지구와 이런 우주를 믿고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꾸려고 했죠. NIV를 만들고 각종 변개된 성경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성경조차도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미국 크리스찬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아직 진리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평면한 지구가 아직 거기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의지하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그 크리스찬 이론가도 성경을 과학으로부터 변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신만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 인류에 대한 과학의 기망으로부터 달 탐사와 화성 탐사와 태양계 탐사와 우주 탐사의 기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지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신의 감각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진리를 찾으러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진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과학적 진리도 풍성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가짜 사진들에 의지해서 우리의 감각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을 펴서 거기에 나오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양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사실로 태양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태양과 달과 지구와 별들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과학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